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지만 알고 보니 본인 자식이 아닌 남편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민철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집에 들어가는 삶을 16년 동안 살아왔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는 직업 특성상 타지 생활이 대부분이었다. 아내 지영은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외출도 잘하지 않았고 그런 그녀를 민철은 늘 고맙게 여겼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민철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물론 딸의 외모는 전혀 자신을 닮지 않았지만 지영을 꼭 빼닮은 아이가 귀여웠다. 그 후 둘째, 셋째까지 연이어 태어났지만 세 딸 모두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잠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따금 스쳐가는 의심은 곧 잊혀졌다. 그는 가정을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할 뿐이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가 모든 걸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믿음은 그의 피곤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딸들이 아빠라고 불러줄 때마다 가슴속에 따스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그저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 민철은 작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 보이던 아내가 말이다. 그러나 그날 밤 민철은 우연히 집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인은 잠이 든 게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CCTV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론가 나가 있었다. 민철은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졌다.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의 의심은 커져갔고 결국 지영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두었다. 그 앱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다. 지영은 집이 아닌 다른 곳, 심지어 다른 지역에 자주 있었다. 민철은 모든 걸 명확히 하고 싶었다. 며칠 후 민철은 지영의 흔적을 쫓아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모르는 남성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심장은 그 순간 멈출 듯이 뛰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다. 세 아이 모두 그의 친자가 아니었다. 충격을 받은 민철은 아내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아이들이 10년 넘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가 무슨 소용이야.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다. 난 외도한 적 없어. 혈연이 뭐가 그리 중요해? 민철은 멍해졌다. 그의 세상은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렸다. 16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삶이 모두 거짓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제 민철의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진실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괴로움만 깊어졌다. 그토록 신뢰하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새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모든 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꿈이 아니었다.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고 민철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지영을 다시 마주했고 이번엔 더욱 단호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말해봐. 라고 민철은 외치며 그동안의 의심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다. 그러나 지영은 여전히 냉담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그녀는 그의 분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린 가족이야. 혈연이 그걸 망칠 수 있어. 민철은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는 처가로 향해 장모님을 찾았다. 결혼 후 줄곧 자신에게 잘해주던 장모님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으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또 한 번 배신당했다. 지영의 불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장모는 오히려 민철을 비난했다. 너는 왜 우리 지영이를 몰아세우는 거냐. 그 애가 그럴 리 없다. 라는 장모의 말에 민철은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다.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장모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 민철은 당황했지만 사과하며 장모를 병원에 모셔갔다. 결국 그가 치료비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고 민철은 끝없는 악몽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과 그녀의 내연남이 민철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손에 폭죽을 들고 창문을 향해 던졌다. 그 소동으로 인해 민철의 아버지는 심장병이 재발했고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민철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다. 지영은 폭죽을 던진 혐의로 구류되었지만 그 며칠간의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민철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고 느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가까운 방송국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언론은 곧 그의 사연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남은 것은 이제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철이 방송국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지영이 지난해 11월에 또 한 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혼란 위에 얹힌 이 새로운 사실은 민철을 더욱 무너뜨렸다. 3명의 자녀도 이미 자신의 친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된 터라. 이 소식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추가 충격이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던 건 그 출산 당시 지영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내연남이었다는 점이었다. 민철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더 이상 그들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대담한 행동은 그의 인내심을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했다. 출산 당시 내연남은 보호자 자격으로 사인했는데 민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인은 너무나도 어색하게 쓰여 있었고 무엇보다 남긴 전화번호는 내연남의 것이었다. 이 결정적인 실수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날 밤 민철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내연남은 자신의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남자는 자신과 지영의 관계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해명도 민철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믿을 수 없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주변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그동안 착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으로 살아왔던 민철이었지만 이제 그는 배신당한 남편, 불행의 희생자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피해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지영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정의를 되찾고 싶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모든 양육비를 돌려받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이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제 민철의 싸움은 가정에서 법정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철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이건 자신이 잃어버린 16년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혼 소송은 지영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법정에서 지영은 여전히 당당하게 자신의 외도를 부인하고 내연남도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확했고 법정은 민철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영은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반환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법적 싸움이 끝나자 민철은 홀로 남은 집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가정이 완전히 부서졌다는 현실은 그를 잠시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였다. 민철은 딸들을 떠올렸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이었다. 마음속 깊이 그들을 위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16년간의 거짓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는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세상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차례였다. 민철은 앞을 향해 걸어갔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